자, 오늘 67페이지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우리 지난 시간에 면담에 대한 얘기 했었어요. 그래서 면담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면담을 하기 전에 뭐를 만들어야 된다? 질문을 만들어야 된다. 근데 그 질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전에 뭐를 찾아야 된다? 그 면담 대상자에 대한 정보. 그렇죠. 정보를 찾아야 된다라는 거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배울 내용은 우리가 질문을 마련해가는 과정, 여러 가지 정보를 찾아서 어떤 질문을 만들까? 이런 질문 만들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중에 꼭 기억해야 되는 거 2가지 정도만 기억해보고 지나가보도록 하죠. 첫 번째, 우리 지금 뭐에 대해서 배우고 있냐면 면담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면담이라는 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면담을 하는 거예요? 면담은 뭘 알아내기 위해서? 상대방의 정보. 그렇죠. 정보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면담을 진행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걸 잘 알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만들어야 되고, 그 질문들을 만들 때는 항상 뭐를 고려해서 만들어야 되냐면 면담의 그렇죠.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글은 이 면담은 내가 어떤 발표를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 발표의 주제가 뭐를 찾아서였냐면 그렇죠. 꿈을 찾아서였습니다. 그래서 꿈을 찾아서 열심히 노력하는 친구를 면담 대상자로 선정하게 됐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어떤 인물을 선정하게 되었냐면 그렇죠. 태권도를 하고 있는 다현이를 선정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그 다현이에 대한 이제 정보를 찾아내고요. 그러고 나서 그 정보를 바탕으로 질문을 만드는 과정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질문을 마련하는 과정입니다. 맞아, 질문을 마련하는 과정.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정보를 찾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어디에서 정보를 찾고 있냐면 첫 번째는 여기 보시면 학교 누리집이에요. 먼저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 봤더니 뭐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더라. 태권도부의 역사라는 부분이 나와 있었죠. 그래서 태권도부의 역사 1990년대 창단했다. 전국대회 중학생부 종합 우승 5회였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었고요. 다현이가 시범 공연을 느낀 점을 물어보면 좋겠다. 왜? 여기에 보니까 외국인 대상으로 한 시범 공연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다현이가 소속되어 있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공연을 했을 때 어떤 기분이었어? 라고 물어보면 좋겠다라는 거죠. 느낀 점. 그죠? 자, 그리고 학교 누리집 그죠? 시범 공연에서 느낀 점 이런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 어디에서 정보를 얻어냈냐면 두 번째는 친구입니다. 두 번째는 다현이를 잘 알고 있는 친구한테 정보를 얻어냈어요. 자, 친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현이 어릴 때부터 태권도부 선수로 활약하고 있어. 한때는 운동하면 힘들어하기도 했지만 그런 상황을 잘 극복하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땀을 흘리고 있어. 힘들어하기도 했고 잘 극복했다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어떤 질문을 하기로 마음먹었냐면 자, 다현이가 운동하면 힘들어했던 경험과 그죠? 힘들었던 경험 그리고 그걸 극복한 과정을 물어보자 라고 질문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뭐를 통해서? 다현이 친구의 말을 통해서 친구에게 얻은 정보를 통해서 였습니다. 자, 세 번째 어떤 정보를 찾게 되냐면 신문이죠. 학교 신문을 통해서 자, 이번 태권도 전국대회 여자 중학생부에서 우리 학교 1학년 서다인 학생이 개인전 준우승을 차지했다라는 거죠. 개인전 준우승. 자, 그래서 개인전 준우승을 차지했을 때 기분을 물어보며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다현이의 모습을 소개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라고 해서 개인 준우승의 기분을 질문으로 물어봐야지라고 만들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서준이가 면담 질문을 마련하기 위해 수집한 정보를 정리해보자 라고 했죠. 첫 번째는 친구의 말을 듣고 태권도 선수로 활약했으며 한때 운동을 하며 힘들었던 상황을 뭐하고 극복하고 꿈을 이루기 위해 뭐하고 있다? 노력하고 있다는 정보를 수집했고요. 그 다음에 학교 누리집에서도 정보를 수집했고 그 다음에 학교 신문기사를 통해서도 정보를 수집했죠. 아, 개인전 준우승을 했구나 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됐죠? 네,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질문입니다. 질문. 자, 총 9개를 만들게 되는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학교 태권도부의 자랑거리입니다. 우리 학교 태권도부의 자랑거리는 내가 알고자 하는 정보, 그 면담의 목적과 어울린다, 안 어울린다? 목적이 뭐였는데? 꿈. 그죠? 꿈이었어요. 꿈. 자, 꿈하고 태권도부의 자랑거리하고 관련이 있다, 없다? 맞죠? 그러니까 질문을 어떻게 하자? 이거는
빼자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항상 질문이라는 거 뭘 고려해야 된다? 내가 하고자 하는 면담의 목적을 떠올리면서 질문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서다현 선수의 꿈은 무엇인가요? 꿈에 대해서 물어보면 좋겠다라는 거죠. 언제? 면담의 시작 부분에서 꿈을 물어보면서 시작하면 좀 더 내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 이 면담의 목적 이런 걸 이루기가 좋겠죠. 세 번째, 꿈을 갖기 위한 계기는 무엇인가요? 계기 물어볼 수 있고요. 네 번째, 태권도를 하면 힘든 점 물어볼 수 있죠. 힘든 점 물어본 다음에 그 힘든 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기 위해서 모두 준비해 놓는다. 어떻게 극복했니? 라는 추가 질문도 준비해 두면 좋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뭔가 즉각적으로 그때그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추가 질문까지 해서 미리 고려해 놓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태권도를 하면 가장 보람을 느낀 순간은 언젠가요? 그죠? 보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죠. 태권도를 하면 힘들었던 점을 물은 뒤에 보람을 느낀 순간을 물어보면 뭐가 자연스러울 것이다? 흐름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질문을 만들 때 아까 목적을 중요시 여긴다면 또 뭐도 중요하게 여긴다? 흐름. 그죠? 그 흐름에 따라 질문의 순서를 조정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입니다. 외국인들 앞에서 태권도 시범 공연했을 때 기분 물어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이번에 전국대회에서 개인전 준우승했을 때 기분, 그죠? 태권도 시범 공연, 개인전 준우승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겠고요. 이것도 뭐에서 찾은 거예요? 이거 6번은 학교 누리집에서 찾은 정보를 바탕으로 만든 질문이었고요. 그다음 밑에 거는 학교 신문 기사를 통해서 알아낸 정보로 질문을 만든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덟 번째, 꿈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이렇게 물어본 다음에 미래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 사람, 뭐 이런 것들을 추가 질문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마지막 아홉 번째입니다. 아홉 번째는 좀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꿈을 키우기 위해,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원래 처음에 준비해놓은 질문이었다, 아니었다? 아니었는데, 다행히가 다른 친구들에게 전하는 말로 면담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질문을 추가할 수도 있겠죠? 네. 자, 그 다음 밑에 2번. 자, 서지가 질문 마련할 때 고려한 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뭐를 고른다? 면담의 그렇죠. 목적이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흐름에 따라 질문 순서를 조정했고요. 세 번째는 면담이 실제로 진행되는 과정. 과정입니다. 과정. 자, 그래서 3. 내가 서준이라면 어떤 질문을 추가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자. 꿈과 관련해 평소 본받고 싶다고 생각한 사람, 뭐 이런 것들을 추가하거나, 꿈을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 이런 것들을 추가할 수도 있겠죠. 그러고 나서 질문을 점검해보면 항상 목적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질문이 있어요. 태권도부의 자랑거리 이런 거는 질문하지 않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면담 과정으로 해서 추가 질문 같은 것도 만들어 놨다는 거죠. 힘든 상황 어떻게 극복했나요? 미래의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 사람이 있나요?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넘어오죠? 자, 그래서 서준이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면담한다면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자. 근데 뭐가 바뀌면? 그렇죠. 목적이 바뀌면 뭐도 바뀔 수 있다? 질문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보시면 태권도부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라는 목적으로 바뀌게 되면 질문에 태권도를 배운 적이 없는데 태권도부에 들어갈 수 있나요? 라든지 태권도부에 들어가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라든지 태권도부에 들어가려면 체력 검사를 해야 하나요?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목적이 또 바뀌어요. 친구들에게 태권도를 소개하는 글을 쓰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싶다. 소개하는 글, 태권도 이런 거예요. 그때 태권도 경기 규칙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태권도의 품새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태권도의 승급 시험은 어떻게 치러지나요?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 태권도를 소개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이 면담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질문이라는 건 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진다? 목적에 따라서. 알겠죠?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문제는 13번까지입니다. 자, 13번까지 문제 풀어보세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부터냐면 7번부터인가요? 네. 자, 7번부터 정답 확인해보도록 하죠. 자, 7번입니다. 자, 다음 주 서준이가 다현이에 대해 수집한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자, 한때는 운동하다가 힘들어하게 됐다. 누가 이런 정보를 알려줬냐면 친구가 알려줬었죠. 이번 어릴 때부터 태권도 선수로 활약하고 있다.
얘도 친구가 알려준 정보고요. 미든중학교 태권도부를 처음으로 창단했다. 처음 창단 언젠데? 1990년에 창단했는데 다현이가 1990년이면 벌써 몇 살이요? 34살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몇 년을 꾸른 거예요? 한 17년 꾸렸나요? 그러지 않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당연히 말이 안 되고요. 개인전 주요를 차지했다. 이거는 이제 신문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였고, 다현이가 가입한 태권도부 외국인 내성으로 시범공연을 했다는 건 학교 누리집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를 바탕으로 어떤 질문을 만드느냐,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공부하는 부분이 되겠어요. 자, 8번입니다. 면담 목적을 걸 때 서준이가 면담에서 질문할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자, 여기에 목적과 어울리지 않는 질문이 있죠. 뭐에 대해서 질문할 필요가 없다. 1번, 그죠? 꿈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역사, 태권도부의 역사 같은 건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자, 9번입니다. 기억의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할 수 있는 면담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꿈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죠. 근데 여기 신문을 바탕으로 물어볼 만한 질문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면담을 시작할 때 물어보기 좋은 질문이다 뭐 이런 얘기 했었고요. 꿈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자, 태권도를 하면 힘든 점은 어떻게 극복했나요? 힘든 점을 어떻게 극복했나요? 이거 뭐와 어울리냐면 친구가 얘기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만든 질문이죠. 그래서 정답이 아니고요. 외국인들 앞에서 태권도 시범 공연했을 때 기분 어때요? 이거는 태권도 시범 공연은 누리집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만든 질문이었고요. 정답은 5번이죠. 신문기사 내용이 바로 뭐였다? 개인전 준우승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10번입니다. 서준이가 면담장을 마련할 때 고려한 점 보기 어려운 건 고려해야 되는 점 3가지를 공부해보면 되겠죠? 목적, 흐름, 상황입니다. 그럼 정답은 3번과 5번이 되겠네요. 네, 2개 고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목적, 흐름, 상황 이렇게 채워 넣었죠? 채우고 문제 푼 거예요.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11번입니다. 자, 면담 목적 고려할 때 서준이가 마련한 질문 중에서 불필요한 질문은 몇 번 질문이었어요? 1번 질문이었습니다. 1번 질문 물론 그 뒤에까지 쭉 쓰시면 좋지만 뭐 안 쓰셔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자, 12번입니다. 서준과 다현이의 친구 유경이를 통해 자, 친구가 나왔죠? 맞는 질문을 적절한 거. 자,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현이가 굉장히 힘들어했지만 잘 극복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힘든 점 물어보면 좀 잘 어울리겠죠? 그 다음에 뭐 보람을 느낀 순간 같은 거다 이런 건 누리지 태권도 시범 공연 이런 거 계속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3번입니다. 면담에 뭐에 따라 질문이 달라진다? 목적. 그죠? 목적에 따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 목표는 본문 다 읽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72페이지 위쪽까지 그래서 22번까지 문제 푸는 게 제 목표입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죠. 이거 읽는 건 금방 읽어요. 자, 밑에 가보도록 하죠. 몇 페이지냐면 69페이지입니다. 69페이지. 자, 서준의 면담 과정 살펴보고 면담 결과를 정리해보자. 자, 서준. 안녕하세요. 김서준입니다. 진로 발표를 위해 면담에 응해줘서 고맙습니다. 나중에 면담 내용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면담 과정을 녹음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처음에 뭐 하게 된다? 면담을 녹음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 이제 허락, 양해를 구하는 장면입니다. 무조건 이거 해야 돼요. 알겠죠? 면담을 할 때. 근데 얘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이런 부분을 통해서 다현이와 같은 반 친구이지만 같은 학년 친구이지만 예의를 갖추고 다현이의 말을 뭐 하면서 면담을 진행해야 된다? 경청하면서, 그렇죠? 존중하면서. 이거는 공식적인 발언이기 때문에 존댓말 쓰면서 해야 돼요. 자, 계속해서 가보죠.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면담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선 자기소개 부탁했고요. 자, 그랬더니 저는 1학년 2반 서다현입니다. 우리 학교 태권도부 선수로 활동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고요. 자, 이번 진로 발표에서 제가 발표하는 주제를 먼저 밝히게 되죠. 그래야 이 주제에 맞게 면담 대상자가 면담 내용을 알려줄 테니까요. 자, 그래서 서다현 선수의 꿈은 무엇인가요?
이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면담을 시작하죠. 자, 저는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인 태권도를 전문적으로 공부해서 전 세계 태권도를 알리고 싶어요. 서다현 선수가 이런 꿈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먼저 꿈 물어본 다음에 계기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꿈은 전 세계 태권도를 알리고 싶다. 이게 꿈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계기를 물어봤어요. 다음 페이지. 자, 태권도를 정식으로 배우기 시작했을 때 뭐를 봤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봤다는 거죠. 거기서 우리나라 태권도 사범님들이 외국인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태권도를 외국에 널리 알리는 모습이 너무 자랑스러웠어. 그래서 저도 나중에 그 사범님처럼 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되었다라고 얘기했죠. 자, 서다현 선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외국인들 앞에서 태권도 시범 공연하는 태권도부 사진에서 서다현 선수를 본 생각이 나네요. 자, 보세요. 거기서 태권도 사범님이 외국인을 가르치는 모습을 보고 내가 꿈을 갖게 됐죠. 그러니까 이와 비슷한 내용이 뭐? 외국인들 앞에서 태권도 시범 공연을 하는 거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계기 물어본 다음에 외국인들 앞에서 태권도 시범을 공연을 했던 기분을 물어보는 게 원래 순서였나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질문 순서를 바꿨어요. 뭐에 따라? 전체적인 흐름에 따라, 흐름에 따라 이렇게 질문 순서를 바꾸기도 합니다. 그때 꼭 내가 정해놓은 질문 순서에 따라서만 질문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랬더니 어떤 기분이었냐? 정말 뿌듯했어요. 외국인들에게 태권도를 알릴 수 있어서 가슴이 벅차기도 했고 태권도를 전 세계에 알리고 싶다는 꿈이 조금이나마 이루어진 것 같은 느낌도 들었다라는 거죠. 자, 서준.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뿌듯했겠어요. 그래도 지금까지 태권도를 하면서 힘든 점은 없었나요? 이제 힘든 점 물어보죠. 자, 그리고 여기 잘 맞장구 치고 있어요. 맞장구 치면서 들어야 돼요. 무조건 대화는. 자, 계속 가보죠. 그래서 어떤 점이 힘들었냐? 처음 태권도를 배울 때에는 재밌기만 했는데 막상 태권도부에 들어가 본격적으로 운동을 시작하니 몸이 아주 힘들었어요. 매일 훈련을 해야 해서 개인 시간이 줄어드는 것도 아주 아쉬웠죠. 친구들은 취미생활도 하고 밖에 나가서 놀기도 하는데 전 계속 운동만 해야 하니까 많이 속상하더라고요. 실제로 운동 같은 거 하면 오히려 공부하는 애들보다 더 시간이 없습니다. 운동하느라 바빠요. 그죠? 왜냐면 여러분 공부는 안 하잖아요. 저 해요. 그죠? 학원 외에는 안 하죠? 근데 운동하는 애들 보면 운동을 진짜 이제 전공으로 삼아서 막 그 업으로 삼으려고 하는 애들 보면 진짜 하루 종일 운동해요. 막 방학 이럴 때는. 음악 악기도 마찬가지고 그림 그린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막 대학교 갈 때는 막 거의 10시간씩 하루에 10시간 넘게 막 하거든요. 그것만. 그래서 어른들이 공부가 차라리 쉽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10시간 안 해도 대학교 가잖아요, 공부는. 그쵸? 물론 어떤 대학을 가느냐가 다르지. 서울대는. 서울대는요. 10시간 갖고 택도 없겠죠? 자, 그래서 볼게요.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 힘든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궁금해요. 자, 그래서 준비한 추가 질문에서 다현이가 추가 질문했죠? 이게 바로 추가 질문이고요. 어떻게 극복했는지 자세히 물어봐야겠어. 힘들다고 했으니까. 자, 속상할 때마다 제가 이루고 싶은 꿈을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미래의 제 모습 상상하며 열심히 운동하다 보니 실력이 늘고 대회에 나가서 상도 받게 되더라고요. 운동하는 보람과 성취감도 느꼈고요. 어때요? 미래의 제 모습을 상상했다라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힘든 상황을 극복했다라고 대답했어요. 자, 서준. 방금 운동하는 보람을 느꼈다고 했는데 태권도를 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낀 순간은 언제인가요? 그죠? 여기 보람이라고 했으니까 보람을 질문하게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중학생 때 처음 참가한 태권도 전국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꼈어요. 그렇지 않아도 이번 대회가 어땠는지 물어보고 싶었어요. 개인전 준우승을 차지했을 때 기분이 어땠는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자, 처음 참가하는 전국대회라 많이 긴장했는데 좋은 성적 거두게 되어서 정말 기뻤어요. 그동안 힘들어도 참고 열심히 노력한 것을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죠? 그렇군요. 이제 다시 꿈과 관련된 질문을 해볼게요. 서다현 선수는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우선은 태권도 활동을 성실히 하면서 태권도 실력을 기르고 있어요. 그리고 태권도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기 위해 그것이 가능한 학교를 진학할 계획이고요. 이러한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부모님과 여러 선생님께 조언을 구하며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태권도부 선배들과도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고민했고요. 자, 이런 말을 통해서 여기 보면 그죠?
부모님과 선생님, 태권도 선배들에게 도움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원래 미래 계획을 세우는데 어떤 사람이 도움을 주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만들어 놨는데 이 질문을 한다 안 한다? 안 할 거예요. 왜? 안 물어봐도 다현이가 얘기해 줬거든요. 예, 그래서 다현이가 먼저 말했으니 추가 질문을 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넘어오죠. 자, 마지막으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자, 운동을 하면서 힘들거나 속상한 일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제 꿈을 생각하며 힘을 냈어요. 꿈을 생각하며 운동을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저는 꿈을 이루기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제 모습이 자랑스럽습니다. 예, 다른 친구들도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자, 운동한다고 바쁠 텐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서다현 선생님과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이루도록 응원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면담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을 했고 어떤 답변을 들었고 어떤 질문을 안 하기도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빈칸 여기까지 채워보죠. 자, 서준이가 면담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찾아봅시다. 예의를 갖추고 다현이의 말을 뭐 하게 된다? 네, 경청했고요. 자, 상대방이 동의를 구한 뒤에 면담 내용을 녹음했고요. 면담이 실제로 진행되는 과정에 따라 질문 순서를 조정하기도 했죠. 그리고 다현이의 말에 적절하게 뭐 하게 됐다? 반응. 그렇죠, 맞장구. 반응 맞아? 맞장구 치고 있다. 근데 반응 치는 건 좀 이상하니까. 자, 그래서 준비한 추가 질문을 필요에 따라 하거나 하지 않기도 합니다. 추가 질문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질문 순서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건 아니라고요. 그때그때 상황과 흐름에 따라 바꾸기도 합니다. 자, 우리 문제는 여기까지 한번 풀어보고 오늘 마무리해보죠. 22요? 네, 22번까지입니다. 풀어보세요. 자, 가보도록 하죠. 몇 번부터냐면 14번. 네, 14번부터입니다. 자, 14번 서준의 면담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몇 번이요? 2번. 2번 농담을 통해 면담 대상자의 긴장을 풀어주고 있다라고 했는데 면담 농담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예, 농담은 없어요 따로. 농담하고 있는 부분은 보이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15번 다현이의 꿈으로 알맞은 것은 4번 전 세계 태권도를 널리 알리는 것. 그죠? 이게 바로 꿈이었다라는 거예요. 넘어가 보도록 하죠. 16번입니다. 다현이가 외국인들 앞에서 태권도 시범을 공연했을 때 가슴이 벅찼던 이유로 알맞은 것은 2번 외국인들에게 태권도를 알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저 자신의 꿈이 이루어진 것 같은 아주 벅찬 기분이 들었겠죠. 자, 17번 자, 다현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 태권도 훈련은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늘 즐거웠어요? 아니요. 아니죠. 힘들 때도 있었고. 그럴 때마다 어떻게 극복했다고요? 미래의 날이 생각. 그렇죠. 미래의 나를 생각하면서. 자, 18번입니다. 면담을 진행한 서준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미리 계획한 질문 순서를 지켜 질문하고 있다. 아니죠. 순서는 바뀔 수 있어요. 그때 흐름에 따라. 네, 좋아요. 넘어가죠. 19번입니다. 다음 중 다현이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A. 그죠. 태권도 실력 기르기랑 D 관련 전문 지식을 갖춘 학교로 진학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20번 다현이가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로 알맞은 것은 그죠.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 기억에서 서준이가 면담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하고 있는 노력으로 알맞은 것은 2번 면담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질문을 할 수도 있고 생략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생략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 22번입니다. 서준이가 면담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5번 자신과 다현이의 친문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답을 이끌어냈다. 아니죠. 친문보다는 정확한 질문과 그죠? 경청, 그다음 예의를 갖춘 면담을 통해서 정보를 이끌어내고 있고요. 그 정보를 잘 이끌어내기 위해서 사전에 뭐도 열심히 조사했다? 정보도 열심히 조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5번이요? 네, 5번입니다.